부자가 되는데 유리한 성격이 있다면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좀 어렵다면 부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성격이 나쁜 재벌?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부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갑질도 하고 욕심도 부리면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부자들도 소수 있겠지만 다행히 이런 부자들의 모습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모습이죠. 성격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원전 1세기의 로마의 작가이자 웅변가인 네포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성격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운명인지 가난하게 살 운명인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성격의 중요성을 이제 체감하시나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성격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타고나는 성격도 있지만 의식적인 노력으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나는 정말 부자가 되려나 보다 라고 기분 좋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첫 번째,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결과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말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질투심이 나기 때문이죠. 이 질투심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성공했네? 라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질투입니다. 저는 승부욕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승부욕이라는 에너지가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흘러 시기와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질투쟁이인 저에게 남들의 성공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질투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역행자의 내용에 따르면 성공하기 위한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의식 해체입니다. 1단계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를 역행자에서 말하는 내용에 빗대어 해석해보면 자의식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자의식이 너무 과해서 그런 정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부정적으로 보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흑수저인 저에게 부자에 대해서 자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들 돈을 부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직원에게 갑질하는 재벌들을 봐. 이렇게 자의식 과잉이 자신을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자나 성공한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질투심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질투심을 갖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배움과 방법을 찾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고? 축하해요.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그 땅을 살 생각을 했죠?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질투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높은 자존감은 확고한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도 어차피 부자가 될 것인데 사촌이 조금 먼저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큰 이득입니다. 내 주변이 잘 되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 내 주변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질투하며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 주변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인 것이죠. 누군가가 잘 될 것이면 차라리 내 주변 사람인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내 주변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존감이 높을수록 남들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개선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질투하지 말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배우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높은 자존감은 여러분을 더욱 부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두 번째, 끈기와 자제력이 높아진다. 그릿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끈기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미국에서 엄청난 입학 경쟁률을 가진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의 악명 높은 7주간 훈련인 비스트 베럭을 연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높은 입학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뛰어난 학생들의 20%는 중퇴를 한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버틴 학생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두뇌도 높은 체력도 아닌 바로 그릿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릿은 우리말로 의역하면 끈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기가 높다는 것이죠. 이전에 소개해드린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인 김승우 회장도 7번의 실패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7번 실패를 한 끝에 8번째 성공으로 글로벌 그룹의 회장으로 큰 성공을 합니다. 켈리 델리의 창업자 켈리 최 회장도 40세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서 10억의 빚만 남은 상황에도 끈기 있게 사업을 다시 시작해 영국이 선정한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재테크 모임을 나가서 얘기를 나누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 주말에 쉬지 않고 부동산 공부를 위해 임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자영업자들도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전부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방법은 알지만 꾸준하게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단계적 성장과 기다림은 항상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을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끈기 있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 요령이니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끈기 있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끈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절제력인 자제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는 대개 인내심이 강하고 계획적이며 자제력 있는 생활 습성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제력이다. 부자들이 의외로 검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특히 검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방탕한 소비 습관으로 과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수비와 공격에 모두 등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수비 덕분에 자신의 소득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수비, 즉 절제력을 발휘한 검소한 생활입니다. 절제력을 통한 검소한 생활로 소비를 통제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죠.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고 남은 것을 소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고 남는 것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행이죠. 부자들을 보면 넘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부자들을 보고는 합니다. 가장 검소한 부자를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을 뽑을 수 있죠. 그는 7분 전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님도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시죠. 정주영 회장은 10년 이상 한 구두를 신었으며 외제차보다는 현대 중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청운동 자택에는 낡은 구두, 구멍난 면장갑, 낡은 금성 TV가 있었다고 하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부자들이나 부자가 될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의 배울 만한 자제력 때문이죠. 부자들의 검소한 삶에는 자신의 철학도 있고 주관도 있겠지만 자제력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일 만큼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소비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그 주체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누구나 비싼 차, 좋은 집, 럭셔리한 휴양지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참고 자제하면서 지금 당장 누리는 게 아닌 부자가 되어 누리려는 자제력은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성격이죠. 끈기와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나의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세 번째, 폭발적인 실행력. 저서 레버리지로 유명한 론 무어의 저서 결단은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라는 말이죠. 실행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깔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도전하고 성공하고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행력이 남다른데요. 전 신사임당으로 유명한 주원규 PD는 미친 실행력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신사임당님이 신영준 박사님의 스튜디오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해요. 방송을 촬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한 영상의 음성 퀄리티가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비결이 무엇인지 신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신 박사님께서는 선뜻 스튜디오에 흡음 처리 등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 사진은 전날 본인이 알려준 노하우를 곧바로 적용한 신사임당님의 스튜디오 사진이었어요. 신 박사님은 그 사진을 보고 확실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스튜디오에 인터뷰를 하면서 열댓 명의 유튜버가 그것을 보고 갔어도 아무도 본인의 방송에 그 노하우를 적용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신사임당님은 바로 다음날 실행을 했어요. 신사임당님의 미친 실행력의 비결은 이런 마인드에 있어요. 내가 실행해서 망하지 않을 정도면 안 좋은 결정이라도 결정을 하는 게 낫다. 결정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해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으니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죠. 지금의 신사임당님을 있게 한 핵심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실행력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릴까요? 세계적인 부자이자 괴짜로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 방법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실패할 것을 먼저 떠올리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람인가 봅니다. 그도 창업을 앞두고 심각한 걱정에 빠졌죠. 그래서 그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부딪혀보자고 생각하며 본인 스스로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이름하여 1달러 프로젝트. 그는 한 달 동안 하루에 1달러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으면서 생활을 해봅니다. 한 달 뒤 이런 생활이 크게 나쁘지 않으며 별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머스크는 컴퓨터 한 대와 30달러만 있으면 한 달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후 망해도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지? 라는 생각으로 창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빠른 실행력으로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성공한 기업가들은 40점짜리 환경만 갖춰져도 바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반완벽주의를 추구했죠. 급변하는 사회와 시장 앞에 어떠한 변수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일단 조금의 환경이 갖춰지면 실행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성공하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네 번째, 너그럽고 여유로워진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제 주변에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나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의외죠? 굉장히 전투적이고 예민할 것 같은 투자자들이 너그럽다니. 하지만 그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너그럽습니다. 관용적이라는 게 뭐 시원하게 한턱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핏대 세우며 본인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독불장군처럼 핏대 세우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대체로 보면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같이 싸우기도 하지만 40대, 50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너그러운 사람들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너그럽다고 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신의 주장 없이 사는 성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를 적절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너그러운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에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이를테면 투자에 대한 선택, 사업에서의 방향성 같은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너그러움이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나누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할 때 1%인 1억을 기부하는 것은 쉬워 보여도 내가 당장 10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는 게 어려운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너그러운 성격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아진다. 끈기와 자제력이 높아진다. 폭발적인 실행력, 너그럽고 여유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성격 4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성격이 이 4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셔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격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부자들이라고 해서 엄청 특별하고 유별난 성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자들의 4가지 성격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일상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묵딩크, 묵토크.